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2년 8월에 설립돼서 2005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2020년 10월 루미마이크로에서 현재의 상호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주 사업은 LED 광원을 이용한 광원과 조명용 모듈셋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건데요. 사업 영역 확장으로 인해서 신약 개발,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 화장품의 제조 판매, 전자제품, 전자부품의 제조 도소매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LED 사업 부문과 제약 사업 부문, 화장품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며 매출 포지션은 LED 사업부 16.2%, 제약 사업부 80.1%, 화장품 사업부 3.6%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577억 원, 영업 손실 179억 원, 당기 순손실 71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125%, 당기 순손실은 61%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액이 감소했고 영업활동 비용 증가와 관계기업 손실 증가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비보존 헬스케어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기타 경영상 자율공시를 통해서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가 최근에 이 비보존 제약과의 합병을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로 가름을 했는데 자, 이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죠. 비보존 제약과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 주주가 당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즉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23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가름하는 이사회에서 비보존 제약과 소규모 합병을 승인받았다. 의안은 소규모 합병의 승인입니다. 합병 당사 회사, 존속회사는 비보존 헬스케어고요. 피합병회사, 즉 없어지는 회사는 비보존 제약입니다. 합병의 방법은 비보존 헬스케어가 비보존 제약을 흡수 합병하는 방법입니다. 소규모 간이 합병은요, 상법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형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서 합병 당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비마약성 진통제, 주사제 및 외용제 등의 보유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완제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한층 더 강화된 기업 경쟁력을 활용하겠다. 이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 증대를 달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합병 목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합병의 비율은요, 비보존 헬스케어 한 주당 비보존 제약 5.008946.3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의 내용입니다. 상법 제527조 규정에 따라서 비보존 헬스케어의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즉 소규모 간이 합병은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전체 반대 주주의 수가 260명, 반대 주식 수가 49만 주,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0.21%포인트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합병 기일은 2022년 11월 1일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상법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한다. 즉 소규모 합병 요건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들의 어떤 동의를 받기보다 서면 통지를 통해서 주주의 반대 의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한 다음에 합병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20% 미만에서 반대 의사 통지가 접수가 만약에 된다면 소규모 합병 결의 효과가 실현되는, 즉 합병이 가능해진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비보존 헬스케어가 비보존 제약을 흡수 합병합니다.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의 전환사채 투자자들 대부분이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인데요. 이 이유가 아무래도 주가가 너무나도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주가의 어떤 발행 요소보다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존의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즉 회사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하기 이전까지는 회사가 갚아야 되는 채무인데
이 채무의 발행 당시에 조항들이 있어요. 사채 인수계약서라는 이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된 내용들은 발행가액을 얼마로 하고 전환가액은 얼마로 하고 리픽싱, 즉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쭉 나열이 돼 있고 하단, 중간 하단 쪽에 또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조항들이 있어요. 기한이익 상실은 이러한 요건들을 이러한 케이스에 한해서는 즉시 회사가 갚아야 된다.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라는 이 조항이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영문으로는 우리가 흔히 EOD라고 불리우는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관리 종목의 지정, 상장 폐지 실질심사, 진입에 따른 주권 거래 정지 또는 회사의 뭐 경영권 양수도 기타 뭐 유상증자의 뭐 발행 이거는 채권자와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기재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 사유의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면 즉 갚아야 되는 이슈가 좀 부각되는 셈인데 비보전 헬스케어는 지난 8월 16일에 반기 검토 의견의 의견 거절로 인해서 사실상 기한 이익 상실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9월 13일이었죠. 회사는 신주 인수권분 사채 5회차 BW대에서 만기 전 사채 취득 즉 채권자의 상환 요구에 따라서 상환을 했습니다. 전체 취득 금액이 좀 작았습니다. 4,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5,413만 3,290원에 취득했다. 향후 처리 방법은 취득 후 소각 예정 취득 후 사채를 등록 만수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발행된 사채도 또다시 기한이익 상실 요구에 따라서 상환하게 된다면 비보전 헬스케어가 기존에 조달된 자금을 모두 상환하게 되는 셈인데 제가 최근에 반기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 최근자 회사에 이 회사가 발행해 놓은 증권의 발행 내역들이 좀 상세하게 좀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린 바 있었죠. 바로 3번 재무에 관한 사항의 7번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이다. 기존의 회사가 이 증자 또는 감자된 내역에 대해서 쭉 기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여기죠. 하단 내용을 좀 하다 보면 미상환 전환사채의 발행 현황 아직 갚지 않은 전환사채의 발행 현황이 있고요. 아직 갚지 않은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현황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됐는데 회사 일단 500억 원 규모의 13회차, 15회차, 18회차, 19회차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환되고 남은 이 잔액이 361억이 남아있네요. 361억 원의 전환사채 잔액이 좀 남아있고 5,200만 원 이거는 최근에 상환을 완료했기 때문에 5회차 전환사채는 여기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미상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 관건은 얼마죠? 361억 원의 상환 이슈가 있느냐. 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지금 언론을 통해서 회사가 좀 밝혀진 상황들 이 내용을 보면 100억 원에 해당되는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로 하여금 EOD 즉 기한이익 상실 통보가 좀 된 상태다. 이에 대한 어떤 상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또 자금은 최대 주주사였던 비보전이 사실상 차채권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환하게 됨으로써 회사가 선언할 수 있는 뭐 디폴트 요건, 파산 요건은 너무 앞서간 예측이다. 즉 이러한 우려감들은 아니다라고 좀 해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보면 납입 대상자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해져요. 13회차의 경우에 12억 원이 남아있고 200억 원, 49억, 100억 전체 361억 원의 미상환 전환 사채가 좀 남아있는데 지금 2022년도 12월 17일부터 전환이 좀 가능한 부분 여기 나와 있죠. 2021년도 1월부터 전환이 가능했던 이 세 가지의 사채 부분은 지금 현재 전환가액이 1,000원대, 1,800원, 1,200원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빠져서 사실은 갚아야 되는 전환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상환 요구될 가능성은 크다. 자, 이 점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환사채 관련 공시가 나왔을 때 만약에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요.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하신 것처럼 정기 보고서에서 3번에 7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증권 발행에 관련된 내용이 확인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전환사채 관련 공시 내용 중에서 꼭 내용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기한이익 상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기한이익 상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해제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비보존 헬스케어의 신용 등급이 CCC로 하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비보존 헬스케어 참 어떻게 보면은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행보가 앞으로 필요한 걸까요? 네, 일단 뭐 신용 등급의 하락은 최근에 관리 종목 지정에 따른 어떤 이런 우려감들, 관리 종목 지정으로 인해서 갚아야 될 부채가 갑자기 생긴 것이죠. 즉 갚지 않아도 될 이 사채권이 관리 종목 지정으로 인해서 기한이익 상실 상태, 즉 일시에 갚게 된다면 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좀 상환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회사의 자산을 보면 지금 142억 원 그리고 100억 원 상당의 단기 금융상품이 있죠. 240억 원 규모의 회사 유동성 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다. 24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로 인한 어떤 이 채무 불이행 상태는 아니다. 다만 등급이 내려갔던 이런 원인은 관리 종목 지정에 따른 어떤 반영 효과가 좀 컸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즉 240억 원 지금 채무 상환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보존 헬스케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상환을 하게 되면 비보존 헬스케어 자체에서 연구개발에 상당한 좀 제약을 받을 수 있죠. 그 이후에 관리 종목 상태에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하기에는 굉장히 자금 조달이 좀 쉽게 결정될 수는 없는, 즉 새로운 어떤 신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종목 해제, 즉 탈피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보존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상환은 어렵지가 않는데 만약에 상환을 하게 되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지연, 임상 시험의 어떤 지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갑자기 채무 상환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긴 했지만요. 그래도 지금 240억 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환 능력은 충분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금이 갑자기 연구개발비 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은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조금은 지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 내용 얘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란제린의 개발로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비보존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전망들, 지금 합병 이후에 과연 그럼 합병하게 되면 좋아질 것인가? 합병을 하게 되면 비보존 헬스케어는 어떻게 좀 바뀔 것인가? 관리 종목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보다 이 사채 상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 이걸 보면 됩니다.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보존을 쳐보면 비보존 비상장법인이지만 이 공모 유치 이후에 정기보고서, 즉 정기보고서의 어떤 제출 의무는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최근 8월 18일 반기보고서 제출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비보존에 관련된 상세한 회사의 최근 사항들이 좀 업데이트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내서 조금 우리가 좀 차근차근 읽다 보면 비보존과 비보존 헬스케어의 합병 이후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용이점이 있는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2번과 4번이죠. 회사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가 이 부분은 이제 파이프라인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연구개발 임상 시험 중인 이 비보존의 파이프라인이 비보존 헬스케어 좀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매출 및 수주 부분. 당연히 매출 효과는 좀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연구개발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의 반영 효과는 좀 미비하다. 다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무제표에서 일단 반기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기타 금융자산이 341억 원, 현금성 자산 48억 원. 즉 저는 비보존 헬스케어의 상당수 EOD 발생으로 인한 상환이 일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비보존과 합병 효과를 통해서 연구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저는 비보존과의 합병이 사실상 관리 종목을 보다
탈피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현재 주가에 좀 남아 있고, 오히려 지금 3분기 이내 회사가 이번에 감사 의견 거절의 어떤 대상이 됐던 사유들을 이번 회계 기수 안에서 잘 소명하고 해명이 나간다면 합병 효과에 따른 비보존 헬스케어의 전망은 현재보다 다소 좀 나아질 수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비보존 헬스케어 종목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보존의 회사 최근에 이 반기 보고서 내용 2번, 4번도 좀 한번 좀 읽어보면 좋고요. 지금 개별 재무제표의 재무구조도 한번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신 것처럼 비보존의 이 반기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합병 후에도 어떤 이점이 나타날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병이 오히려 관리 종목 탈피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대표님께서는 주셨으니까요.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 지금 540원 0.1포인트. 그래도 지금 낙폭 과대 현상 안에서 탄탄하게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그래도 추세선을 좀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3일 415원까지 하락했던 관리 종목 지정 이슈가 좀 부각됐지만 오히려 비보존 헬스케어는 비보존과의 합병 시너지 관점에서는 현재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의견 거절의 근거인 이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 앞으로 사업을 좀 지속할 수 있을까? 앞으로 회사의 지속성 관점에서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추세 구간 하에서는 49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490원을 좀 깰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지금 이미 반영 효과에 대해서는 지수의 어떤 낙폭 과대 효과 안에서 관리 종목 지정 이슈에 주가는 모두 다 악재 반영은 좀 된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합병 기대감은 아직 추세선상에서는 자, 요 구간이죠. 52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기대감은 유효하다. 이런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해 보이는데 아직은 관리 종목이고 회사 최근에 이 장세를 좀 우리가 좀 예측해 볼 때는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 의견이 좀 맞지 않겠는가. 즉 여기서 오히려 더 추가 하락돼서 뭐 300원 갈 것이다, 200원 갈 것이다. 자, 이런 예측은 너무 앞서간 것이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낙폭 과대 현상 중에서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합병으로의 상승 모멘텀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자 관점에서는요, 49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 그 모멘텀이 작용이 되는지까지는 지켜보신 다음에 신규적 매수를 다시금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비보존 헬스케어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요. 한화솔루션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65년 8월에 설립돼서 1974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석유 화학 사업, 태양광 사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부동산업인데요. 2020년 1월 한화케미칼과 한화큐셀 첨단 소재가 통합돼서 탄생한 회사로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한화도시개발의 자산개발 사업 부문을 통합한 후 한화갤러리아를 합병하고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를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기초소재 부문에서는 PE, PVC, CA, TDI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부문을 통해 셀과 모듈 등의 태양광 제품 등을 담당하고 가공소재 부문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용 소재, 전자소재, 태양광 소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부문은 의류, 잡화, 화장품, 주류 등의 상품 매출을 담당하며 기타 인사이트 부문은 부동산 사업 등을 담당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0조 7,251억 원, 영업이익 7,383억 원, 당기순이익 6,26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2%, 당기순이익은 107.5%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기초 소재 제품의 판가 상승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솔루션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곳인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공개 매수 신고서, 공개 매수 설명서가 좀 오늘 나왔던 공시였죠. 9월 23일 공시를 좀 보면 굉장히 좀 공시가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요 사항 보고서 회사 분할의 결정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인터넷이 조금 느리니까 지금 떴네요. 주요 사항 보고서 회사 분할의 결정입니다. 한화솔루션 주식회사가 단순 인적 분할의 방식으로 설립하고 분할사는 상장법인을 존속한다. 분할 존속회사는 한화솔루션 주식회사입니다. 분할 존속회사는요, 케미칼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은 기존에 남게 되고요. 분할해서 신설되는 사업 부분은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 백화점 사업과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는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리테일 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뭐냐면 한화솔루션이 지금 이 회사 내부의 사업 부분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 갤러리아 백화점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 형태로 분리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화솔루션 안에서는 케미칼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만 존속하게 되고 분할 이후에 신설되는 가칭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는 별도 법인으로서 설립될 예정입니다. 하단의 내용도 보도록 하죠. 지금 나머지는 또 원론적인 부분인데 분할 존속회사 0.8주고요. 분할 신설회사는 0.10주의 주식으로 좀 분할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분할 후 존속회사 한화솔루션 주식회사고요. 분할 설립회사는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 아직 설립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명은 가칭입니다. 하단의 내용들은 뭐 이에 따라서 이 공개 매수 청구서에 따른 어떤 이 반대 의사를 통지하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인해서 주식을 일정한 가액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까지 좀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공시도 좀 보도록 하죠.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했는데 갤러리아 부문의 인적 분할에 관련된 주총 안건이 좀 상정된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같은 날 나왔던 공시인데 회사는 회사 분할을 또 결정하게 된 겁니다. 한화솔루션 주식회사는 자 여기죠. 경량복합 소재 사업 부분의 태양광 소재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한화첨단 소재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회사는 존속하여 분할 대상 사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분을 분할 신설 회사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 물적 분할. 지금 너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한화솔루션이 두 가지의 회사 분할을 결정한 겁니다. 첫 번째, 갤러리아 백화점을 떼어내서 인적 분할 형태로 설립하겠다. 두 번째는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물적 분할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어서 공시를 보도록 하죠. 회사는 이에 따라서 자기 주식 취득 결정 공시까지 좀 발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자기 주식 취득입니다.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전체 695억 원 규모의 주주가치 제고 그리고 주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공개 매수 청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공개 매수 형태로 한화솔루션이 한화솔루션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좀 사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공개 매수 신고서가 좀 발표가 됐는데 내용은 좀 차근차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좀 내용을 보면 공개 매수자는 한화케미칼 오버시즈홀딩스 주식회사 외 관련된 종속회사가 한화솔루션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하겠다. 얼마? 695억 원의 이 자기 주식 취득 형태로 공개 매수를 결정한 공시입니다. 네, 정말 공시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뭐 자기 주식 취득부터 분할 내용까지 많은 공시들이 나왔는데요. 차근차근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보신 것처럼 주식 공개 매수에 관한 공시도 나왔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이번 사업 재편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렇게 주식 공개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공개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한 이점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힌트가 바로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을 보면 보통 주식 및 우선 주식의 한 주당 공개 매수 가액과 산정 방식. 보통 주식 얼마죠? 5만 1,000원. 우선주를 일단 빼도록 하죠. 보통 주를 5만 1,000원에 사주겠다. 5만 1,000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 상기 취득 예정은 보통 주식, 우선 주식 한 주당 공개 매수 가격의 취득 예정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응모 주식수가 취득 예정 주식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금 비례 배분해서 매수할 예정이다. 즉 여기에 너무 몰리게 되면 다 사실 수는 없으니까 이 한도 금액 안에서 비례 배분할 텐데 보통 주식 얼마에 사준다고 했죠? 51,000원입니다. 오늘 주가 얼마죠? 47,150원. 즉 공개 매수에 응한 자가 아무도 없고 홍길동이 공개 매수를 위해서 오늘 주식을 샀다면 주당 지금 한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되는 프로테이지는 한 8% 정도의 어떤 수익률은 좀 보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23포인트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차근차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회사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라는 분할을 결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어떤 주주의 어떤 반대 또는 주주의 어떤 분노를 조금이나마 잠재우기 위해서 695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형태의 공개 매수를 좀 결정했다는 것이죠. 저는 회사의 분할, 최근에 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죠.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물적 분할은 회사가 신설 회사의 지분을 100% 갖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알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만 따로 떼어내서 별도 회사로 만들게 되니까 투자 가치가 좀 훼손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가치가 좀 상실됐 또는 훼손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물적 분할은 통상적으로 악재로 인식되고 있고요. 인적 분할은 나도 신설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게 호재로 봐야 되는 건지 악재로 봐야 되는 건지 앵커님 어떠세요? 두 개가 같이 나와서 판단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일단 인적 분할, 내가 갤러리아 백화점의 지분을 갖는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아 보이죠? 네. 그런데 반대로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을 따로 떼서 물적 분할한다. 자, 이 부분은 하나솔루션의 어떤 대체적인 주력 사업 부분들이 좀 빠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좀 지주회사로 좀 남는 부분인가 굉장히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공시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사는 지금 나머지 사업 부분이죠. 케미칼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하나솔루션에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케미칼 사업 부분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은 기존에 남게 되는데 하나첨단 소재 뭐죠? 하나솔루션의 알짜 사업이었던 태양광 소재 사업이 따로 떼어져 나가니까 하나솔루션의 물적 분할 형태 관점에서는 태양광 산업이나 어떤 비전을 보고 내가 하나솔루션을 매수했는데 이 알짜 사업이 물적 분할로 좀 빠지니까 굉장히 이건 악재로 볼 수 있는 요인이 크다. 네. 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이 좀 반영된 효과는 좀 있는 것이죠. 지금 47,100원, 공개 매수가는 51,000원이기 때문에 접근할 메리트는 좀 충분한데 만약에 여기에 자금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모두 다 이 금액을 사주는 것은 아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관점에서도 하단의 내용 좀 더 보도록 하죠. 분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당 매수 가격은 이건 공개 매수가액이죠. 51,000원 부분이기 때문에 약 690억 원, 700억 원 규모로 좀 매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주주의 요건들을 다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좀 큰 금액은 아니다. 자,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좀 작용될지가 좀 관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하나솔루션은 갤러리아 사업 부분의 인적 분할 효과에 따른 기대감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태양광 소재 사업 부분의 물적 분할 형태는 그래도 가치 훼손 관점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분할의 유형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마침 인적과 물적 분할이 동시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알짜배기 사업을 떼어낸다는 측면에서 물적 분할이 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주들이 다소 좀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달래기 위해서 자기 주식 취득 형태의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신 것처럼 이제 태양광 사업에 조금은 더 집중 투자를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태양광 제조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투자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죠. 그렇죠. 지금 하나솔루션 태양광 사업 부분의 어떤 호조, 사업 부분의 호조가 좀 있었는데 반기 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10일 공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좀 하단에 있네요. 8월 10일 제출한 반기 보고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자 여기죠. 전년 동기 대비
6조 3,594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4,356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기 순이익 3,476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 가치는 좀 많이 줄으면서 이 손익은 좀 감소한 요인은 좀 있었지만 하나솔루션 미국 ILI의 최대 수혜로 좀 부각되는 어떤 효과들이 좀 있었고요. 인플레 감축법의 어떤 협의 부분, 태양광 산업 부분의 하나솔루션 캐파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봤을 때는 성장 여력은 좀 충분하다. 자, 오늘도 봐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인데 매출 포지션 부분에서는 기초 소재 부분의 전체 합산 부분이 10%, 19.19%, 6%, 그리고 가공 소재, 리테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기타 이렇게 좀 구분되고 있는데 회사 리테일 사업 부분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은 기존의 하나솔루션에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자, 이 부분이죠. 리테일 소재.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은 분사해서 좀 다시 신규 설립될 예정입니다. 기초 소재 부분, 가공 소재 부분. 자, 첨단 소재 부분인데 여기 가공 소재 부분이 지금 따로 떼어져서 좀 나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초 소재 부분과 가공 소재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눴을 때 지금 이 분사 이후에 어떤 매출 감소 요인은 좀 적어 보여요. 일단 보면 기초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케미칼 소재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 빠지진 않겠지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부분과 가공 소재 부분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이슈가 너무 악재로만 인식해서는 좀 안 된다. 지금 사업 부분, 기체 소재 부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의 어떤 감소 요인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힌트를 좀 작용한다면 물적 분할,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의 물적 분할 효과가 악재로 인식되기보다는 오히려 2번으로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보고서에서 2번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분할 얘기가 나온다면 보고서의 2번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확인을 해보셨다시피 대표님께서는 분할이 꼭 악재로만 작용을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솔루션은 대대적인 사업 재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갤러리아 부문과 또 첨단 소재 부문을 분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업 구조가 재편되면 이제 그럼 하나솔루션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죠. 태양광 소재 부분 폴리실리콘의 가격 인상 요건은 아직은 저가 요인은 아니다. 최근 한 5년 전, 6년 전에 폴리실리콘 가격과 최근의 어떤 양상은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고유가기죠. 그리고 친환경 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확충 부분은 미국을 필두로 유럽 시장까지 이 수요는 점진적으로 좀 확대된다. 자, 이 관점에 대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의 어떤 제한 요건이 있고요. 하나솔루션 2023년도에도 수익 요건을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라는 다소 판단하기 애매한 이 분할 결정을 발표는 했지만 힌트가 좀 있었어요. 이후에 하나솔루션의 주식을 내가 만약에 10주를 보유하고 있다. 네. 분할 이후에 나는 하나솔루션의 주식을 9주를 보유하게 되고 하나 갤러리아 주식을 10주를 갖게 돼요.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은 내년 3월에 신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가를 상회하는 부분 안에서 구조를 먼저 가져가는 이 관점에서 자, 이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2023년도 내년 상반기 올해보다 조금 더 양호한 이 IPO 시장에서의 어떤 공모가 수요가 상단에 위치하게 된다면 하나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하나 갤러리아의 주식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솔루션의 낙폭과대 구간에는 오히려 자, 이런 인적 분할 주식을 우리 갖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메리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의 어떤 분할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이 반기 보고서의 최근 내용,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 그 다음에 기초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역량을 지속해서 좀 가져간다는 부분 하에서는 태양광 소재 사업 부분만 분사해서 독립적인 법인을 좀 운영함에 있어서 이에 따라 어떤 매출액의 감소 요인은 아니다. 이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03포인트 좀 하락한 47,200원인데 아까 공개 매수가 51,000원이었습니다. 물론 많이 몰리게 되면 공개 매수가에게 어떤 배정 비용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두 다
배분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하나 갤러리아 이 백화점에 관련된 인적 분할 주식을 우리가 좀 한번 노리는 기회로 좀 작용한다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 42,000원, 42,000원에서 45,000원 구간, 42,000원에서 45,000원 구간에 돌입한다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지금 추세적으로는 자, 요 구간이죠. 48,000원이 이탈됐기 때문에 오늘 지수 급락했다는 어떤 이슈는 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지만 저는 단기적 관점에서 45,000원에서 47,000원, 45,000원에서 47,000원 구간은 비중 5%의 매수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의 보유자라면 한화솔루션과 그리고 내년에 상장이 예정된 한화갤러리아의 모든 이 주식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이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첨단 소재 부문 분할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이점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건데 주가의 흐름 중에서도 42,000원에서 45,000원 사이에서는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45,000원에서 47,000원 사이에 포트 비중 5%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비보존 헬스케어와 한화솔루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노란톡 안에서는 대표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대표님과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